네,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조용철 교수입니다. 오늘 2025년 교양교육 교강사 역량강화 워크숍에 맞춰서 교양 수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이번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강사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경험하셨던 교양 수업에 대한 특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과연 인기 있는 교양 수업, 그리고 오늘 과제를 붙여본 이 미지의 교양 수업,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교양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함께 의견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수님들 이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따로 휴가를 다녀올 수가 없어서 이 TVN에서 최근에 종영했었던 미지의 서울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더운 여름을 피서 집에서 보냈습니다. 얼굴은 빼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이 쌍둥이 자매의 인생을 서로 맞바꾸는 이야기로 로man틱 성장 드라마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젊은 세대에 포커싱이 맞춰졌으면서도 또 나름대로 기성세대한테도 많은 메시지를 주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즉 쌍둥이가 서로의 같은 모습과 다른 모습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교양 수업, 그리고 또 교수님들이 추구하고 있는 교양 수업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면이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면이 있었기에, 정말 이 드라마처럼 어떤 게 정말로 그 내면에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을 했었던 내용들을 오늘 같이 교수님들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이미 교수님들은 많은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교양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공 수업보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교양 필수 수업이나 또 교양 선택 수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교양 교과목의 강의실은 전공 교과목의 강의실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강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토론 수업이라든가 발표 시간, 또 이러한 것들을 통제하는 것, 나중에 실제 이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교양 수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의 노력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직접 교수자로서 이 교양 수업을 담당을 해 보다 보니까, 발표나 토론이 직접적으로 나중에는 최종 평가와 연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발표 시간도 또 토론 시간도 학생들한테 집중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강의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과연 전공 수업만큼 많이 따라줄 수 있느냐, 물론 저 개인적인 부족함도 있겠습니다만은 학생들의 이 전반적인 교양 교과목의 강의실 분위기는 아무래도 전공 수업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점을 교수님들께서도 이미 공감하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학생들의 전체의 4분의 3 이상이 학업이나 과제, 그리고 취업 준비 등을 위해서 이미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양 필수건 아니면은 교양 선택 교과목이든 간에 이러한 교양 수업을 포함한 전 교육 과정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챗 GPT가 활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실제 교수님들도 아마 리포트를 받아보시면 최근 들어 학생들의 리포트에 어떤 자료조사라든가 과제 작성, 심지어는 시험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써내는 답안에 대해서 예전보다 좀 퀄리티가 분명히 나아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 시간에 제출하는 리포트라든가 아니면은 예상 문제를 준비해서 예상 답안을 준비하는 이러한 시험 준비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발표 시간에도 많은 학생들이 리딩하고 있는 발표문을 챗 GPT를 통해서 발표 지시문 스크립터를 받아가지고 읽으면서 발표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최근의 교양 수업 트렌드는 교수님들의 이 열정적인 에너지에 비해서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면서도 나름대로 챗GPT라든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다양하게 대응을 하는 등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러우면서도 서로 공격과 방어가 함께 공존하는 이러한 강의실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인기가 있는 교양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교과목들의 또 이러한 학생들의 특징들을 많이 공감하고 이미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 SNS, 대표적으로 에브리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기 있는 교양 수업은 만석 중이고 수강 신청이 오픈되자마자 거의 대부분 1분 내로 아니면 몇 초 내로 모두 다 이 학생들이 꽉 차게 돼서 따라 많은 학생들이 사유서를 요청하는 등 굉장히 이 수강 신청 또 수강 변경 기간에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볍고 편한 수업 또 내지는 쉬운 시험이라든가 A+를 잘 주는 교수님 또 출석이 널널한 수업 등이 당연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교수님들도 10년, 20년 전, 30년 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교수님들도 과거에 대학 시절에 비슷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이 에브리타임이라든가 이런 SNS 상에서 피해야 할 수업으로 과제가 많은 수업뿐만이 아니라 교수님의 열정이 너무나 과한 수업, 이런 수업도 피해야 할 수업으로 꼽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기 있는 교양 수업을 직접 교수님들이 만드시는 것, 또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차성진 교수님처럼 이미 SNS, 유튜브 스타가 되신 교수님들은 아마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미 항상 만석 중이기 때문에 정말 인기 있는 교양 수업의 비밀은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싶은 정보일 게 틀림없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은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교수님과 또는 학생들과의 감정적인 유대 또는 이 참여도 그 외에도 SNS 정보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심적으로는 실용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래도 SNS상으로 또 내지는 학생들 사이의 커뮤니티상에 입소문이 좋은 이런 수업을 찾아서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 수업이 만약에 강의는 들을 테니까 제발 시키지만 말아달라는 이러한 낮은 참여도에 부응하는 수업이라든가 또 실제로 어떤 감정적인 유대가 별로 부담이 없는 이러한 수업이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교양 수업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교양 수업을 잘 운영하는 교수님들의 특징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교수님들도 학생들과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실용성을 중시를 하고 최근의 트렌드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특성들, 즉 SNS상으로 또 내지는 어떠한 이 온라인상으로만 서로 공유하는 것에 많이 노출돼 있던 학생들을 생각을 해서 조용하게 참여를 유도하는 교수님, 또 부담 없는 수업을 운영하시는 교수님, 그 외에도 흥미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하는 교수님들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교양 수업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인기 있는 교양 수업을 찾아 헤매는 학생들과 더 좋은 수업을 준비하는 교수님들이 항상 공존을 하는 그런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교수님들과 공유하고 싶은, 즉 앞으로의 교양 수업이 어떻게 변하고 지금 현재의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교양 수업에 반영을 해야지 될지 아직은 잘 모르는 이 미지의 교양 수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교수님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실용성과 직결되는 교양 수업을 학생들이 선호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공 외의 교양, 교양 필수를 포함을 해서 전공 외의 과목들은 시간이나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들의 절반 이상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통학을 하면서 하루 내에 출퇴근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공 수업 외에 교양 수업에까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는 것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피곤한 일일 겁니다. 따라서 그나마 자기가 이 아끼고 아껴야지 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능하면은 취업에 도움이 되느냐, 나의 스펙에 포함이 되느냐가 수업 선택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교양 수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국 실용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끊임없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가지고 수업 시간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최근 트렌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학생들이 실용적으로 뭔가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교양 수업 시간에 하나라도 반영하기 위해서 방학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공강 시간에 교수님들도 이미 벌써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학교 내에 있는 커뮤니티 상에는 이러한 수업들이 백석대학교만의 꿀교양이라는 콘텐츠로 해서 학생들끼리 서로 공유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리타임과 같은 SNS 상으로는 바로 광클해서 빛의 속도로 클릭을 해서 바로 순식간에 차는 입소문난 교양 수업들이 많이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환경에는 굉장히 익숙한 우리 학생들이 실제 오프라인 강의실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교양 수업에서 발표나 토론 또 내지는 조별 과제가 진행될 경우에는 최근에는 조별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학생들도 점점 증가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호소하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학생들의 다양한 이 설문조사를 들어보면은 수업은 그냥 듣고만 있으면 좋겠다. 내지는 혼자 조용히 듣고 혼자 하는 과제, 조별 과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혼자서, 왜냐하면 최근에는 그렇죠. 챗GPT가 많이 도와주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혼자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고 남는 시간엔 차라리 나를 위해서 휴식을 하거나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학생들의 의견이 다수입니다. 결국 이렇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수님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똑같이 교수님들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각종 이 에듀테크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많은 교수님들께서 활용하고 계시는 회의형 캠퍼스에 있는 채팅이라든가 또 이 패들렛처럼 이 조별 과제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 과제 공유, 우수 사례 공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에듀테크 앱들을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도 사실 에듀테크 다양한 앱들도 활용하시기가 곤란하다 하면은 교수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냥 간단한 이 학생들의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교수님들 휴대폰으로 직접 학생들한테 문자를 그 자리에서 받아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신다라든가 아니면은 학생들이 사이버 캠퍼스에 제출하거나 함께 공유하는 데이터들을 가능하면은 많이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다 따라가지 못한 내용들을 개별 학습을 통해 가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디지털 환경에 끊임없이 교수님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마 학생들한테는 소위 말하는 꿀 교양으로 선택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교양 교과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학점, 과제 또는 이러한 출석에 대해서 부담이 적은 수업이 학생들한테는 인기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과연 학생들한테 어떻게 서비스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전제는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학점을 잘 준다라거나 아니면 아예 과제나 출석도 그냥 모두 다 봐준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양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입장을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학생들이 이미 교양 수업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가볍고 편한 수업 내지는 자유롭고 즐거운 수업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는데 이 학생들한테 교수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다양한 정보, 많은 정보, 그동안 축적되어 있던 교수님들의 노하우를 이 제한된 시간 내에 모두 다 가르쳐 주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은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교양 수업에서 특히 학생들이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갈 수 있도록 교수님들께서 조금 어렵지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강의 계획서의 평가 방식, 즉 발표나 토론은 이러이러한
이러한 식으로 구체적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을 해주면은 학생들이 학점에 대해 가지고 조금 스스로가 본인이 한번 생각해보고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과제에 대해서도 이미 교수님께서 사전에 준비해 놓으신 그런 과제가 있다 그러면은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이 예시 문항들이라든가 예시 주제들을 사전에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주면은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석 점검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학생들한테 정보를 제공한다면은 학생들이 이 출석과 지각에 대해서 아무래도 자기 스스로 한 번 더 교양 수업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참여를 해야 될지 사전에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꼼꼼히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강의 계획서에 반영을 해주시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전임 교수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세스를 활용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인기 있는 교양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 사이버 캠퍼스 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블렌디드 수업을 활용하신다 그러면은 당연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먼저 이 1시간 이 블렌디드 수업을 듣고 와서 오프라인에서 나머지 수업을 들으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한 정보가 제공이 되는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겠고요. 출석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온라인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이러한 이 사이버 콘텐츠 또 다양한 이러한 수업 자료들이 혹시 자기가 결석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시 들을 수가 있다면 제공해주는 자료를 통해서 다시 자기가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이나 과제에 대비할 수 있다면은 학생들의 만족도도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학점에 있어서도 교수님들께서 당연히 평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부담이 느끼시겠지만 교수학습개발원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PBL 수업, 즉 성적 유연화 수업을 교수님들께서 번거롭지만 신청을 하셔서 이렇게 강의 계획서에 평가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들을 반영하고 이 프로세스대로 평가를 하신다 그러면은 최소한 C학점은 주지 않고도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러한 학생들한테 소위 말하는 인기 있는 교양 수업으로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윈윈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입소문과 재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자기가 유튜브를 보거나 서로 친구들 간의 SNS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수업하고 직접 연계해서는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은 교수님의 수업 콘텐츠가 아직까지는 뭐 이 유튜브 상으로 공개한다라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사이버 캠퍼스에다가 업로드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특강 형태라도 조금씩 학생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면, 그래서 모든 교수님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할 필요가 없지만 가능하면은 학생들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동영상이든 아니면 다양한 자료든 이렇게 감정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공유를 해 주신다 그러면은 학생들 교수님들의 노력 그리고 함께 공감하려는 이 교수님들의 의지만 있어도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들의 수업에 열광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학생들이 지루한 수업에서 잠깐이라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수업 곳곳에 한번 심어 주신다 그러면은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즐거운 수업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밈으로 유행하고 있는 유노의 이것은 첫 번째 레슨, 이렇게 아주 재밌는 포인트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갑자기 졸던 학생들도 아니면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었던 학생들도 이러한 간단한 멘트 하나만으로도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공감하고 노력한다라는, 물론 아재 개그라고 해서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냥 눈요깃거리로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교수님들의 노력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학생들이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매번 수업을 시작할 때는 가능하면은 간단한 이렇게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내용들로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학생들이 쉽게 스토리텔링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이러한 재미가 학생들한테 많은 공감을 느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입소문과 재미가 있는 수업을 어렵지만 많이 노력해 주신다면 학생들한테 꿀교양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워크숍을 마치면서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지의 서울에서 이 드라마에서 나왔었던 아주 의미심장한 문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미지의 서울 드라마에서는 어제는 지났고 내일은 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대사, 이 메시지가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실제 지금의 교양 수업의 모습 또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양에 가제를 붙인 것처럼 미지의 교양 수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에서 제가 이 열거한 이렇게 다양한 이 인공지능 앱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교양 수업, 전공 수업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미 교수님들은 이 초중고 학창 시절에서부터 대학을 넘어서 이 학위를 갖고 이렇게 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기까지 그동안에 이 인터넷에 이 바다도, 그리고 이 모바일의 바다도, 그리고 코로나처럼 동영상 수업의 바다도 모두 다 넘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떠한 이 새로운 문명,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 수업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잘 모르지만 교수님들께서 함께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충분히 이겨내고 학생들도 그리고 교수님들도 대학도 모두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양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2025년 교양교육 교강사 워크숍에서 교수님들께서 다른 거는 다 놓치셨더라도 딱 하나, 학생들을 위해서 교수님들께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 이것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점, 이거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은 오늘 워크숍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모두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지 함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교강사 워크숍 특강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